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대학에 제출한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이 기재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YTN이 확보한 김건희 씨의 당시 교수 임용 지원서를 보면 설립되지도 않은 협회에서 일했다고 했거나 또 받지도 않은 대상을 받은 것처럼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실제 이 대학에 1년 가까이 재직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입니다. 당시에는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씨 경력 사항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직 기간도 지난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으로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004년 6월에야 설립된 단체입니다. 김 씨가 일하기 시작했다고 적힌 시기보다 무려 2년 뒤에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일단 김 씨의 재직 증명서가 협회 설립 이전 날짜로 발급된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기획팀과 기획이사란 자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지금 자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라는 자리는 있나요? 없습니다. 당시 재직 증명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서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 씨를 협회 안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회에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김 씨 지원서에 적힌 수상 경력도 가짜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 확인 결과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 이름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감독이 이제 여러 명으로 출품을 하시는 경우에는 감독 이름 다 줄줄이 다 들어가요. 10명이라도.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이름을 아예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가짜까지는 아니지만 수상 경력을 부풀린 의혹도 있습니다.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기재되었는데 해당 경연은 개인이 아닌 출품 업체가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출품업체 대표는 김 씨가 회사 이사로 재직한 건 맞지만 출품작 제작을 마친 뒤에야 들어왔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김 씨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4년도 12월 달 상은 애매하다. 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건 아니고, 그죠? 아닌데 이제 회사가 어쨌든 그 경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누가 악용을 했다거나 그런 거에서는 보시기에는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2006년 수상 경력의 경우 김 씨가 구체적인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지 않고 혼자 수상한 것처럼 지원서에 기재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업체 대표의 반응입니다. 어디까지 했냐 이거는 좀 어려운 역할이죠. 저는 사실은 뭐 감독하고 시나리오 썼지만은 오늘 제작 중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김 씨는 이 지원서로 수원여자대학교 광고영상과에 겸임 교수로 채용돼 지난 2007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언제 공개석상에 나서느냐로 관심이 집중된 김건희 씨가 YTN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3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허위 경력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고 또 가짜 수상 기록에 대해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신준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YTN 취재진은 먼저 김건희 씨에게 2004년에 설립된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2002년부터 기획이사로 일했다고 교수 지원서에 적은 경위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에 김건희 씨는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러면서 당시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재직 증명서를 위조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기획이사로 재직한 게 맞느냐는 질문을 다시 하자 김 씨는 게임산업협회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협회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고 이들을 자신이 몸담았던 학교 특강에 부르기도 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다만 협회에서 월급을 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김 씨가 교수 초빙 지원서에 가짜로 적은 수상 경력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특히 수상 경력 3건 가운데 2004년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 경력에 대해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가짜 수상 경력을 인정했습니다. 수상 경력 3건 가운데 부풀리기 의혹이 있었던 2건에 대해서는
회사 직원들과 같이 작업했기 때문에 경력에 넣은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김 씨는 겸임 교수 임용 당시 수상 경력 자체를 대체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취재진에게 여러 차례 반문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채용으로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신이 채용되었다고 해서 누군가 채용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공채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 씨는 3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자신의 경력은 그냥 간단하게 쓴 것이란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허위 경력과 관련된 사문서 위조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3D 프린터를 수업 교재로 쓴 교사 7명이 육종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3D 프린터 출력 과정에서 나온 유해 물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피해 규모도 모르고 역학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D) 프린터가 땡기면 진짜 엄청난 자랑을 하더라. 지가 원하는 대로 뚝딱 만들어주기 전에 이게 도깨비 방망이다. 지난해 7월 과학교사였던 아들은 발병 확률 0.01% 희귀암인 육종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3D 프린터가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말합니다. 3D 때문에 죽은 게 맞네. 100%네 이거 지금. 나는 확신을 하는 사람이다. 지 혼자 같으면은 그래서 생각 안 해. 분명히 선생님 둘이가 더 그런 병으로. 혁신의 상징, 4차 산업의 총막. 3D 프린터를 수업 교재로 사용한 선생님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YTN 기획탐사팀은 지난 넉 달 동안 피해 교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숨진 고 서울 선생님을 포함 육종암 3명, 육종암 증상과 유사한 극심한 꼬리뼈 통증 2명, 급성 유방암과 대소변이 불가능할 정도의 자율신경계 이상. 취재진이 수소문만으로 찾은 피해 교사가 7명에 이르지만 정부는 실태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상이 까매지고 이런 현상, 그리고 온몸이 이제 찌릿찌릿한 현상, 엉덩이 쪽에 화기가 느끼는 현상. 완전 급성이었어요. 근데 너무 급성으로 와가지고 서울에 갈 수 없었고. 가족력이나 이런 것도 좀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가족력은 없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교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미래 산업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루 종일 3D 프린터 출력에 매달렸습니다. 뭐 환기장치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좀 밀폐된 공간에서 8대를 그냥 동시에 돌리는. 3D 프린팅 재료로 쓰인 저가의 중국산 플라스틱 필라멘트.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첨단 산업으로 칭송받으며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 학교 5,700여 곳에 보급된 3D 프린터가 무려 26,000여 대. 그러나 그 누구도 교사와 학생에게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YTN은 앞으로 닷새 동안 자체 실험 등을 통해 3D 프린터의 유해성을 추적하고 산업 논리에 매몰돼 안전 문제를 은폐하는 정부를 고발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기까지 평균 3년 가까이 걸립니다. 대졸 구직자도 그렇지만 만만치 않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2년 전에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기관 고졸 채용 목표제라는 게 생겼는데 효과는 있었습니다. 고졸 출신 채용이 2016년 5%대에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이렇게 10%를 넘었습니다.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아 고졸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지만 한편으론 점검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김수연 기자 취재 내용 보시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6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립공원공단 인턴이 된 김모 씨.
6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 2달 만에 정규직이 됐습니다.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 들어가서 내 꿈이 여기 회사 소장이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직장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주어진 업무량은 다른 직원의 20% 정도. 그것도 대부분 자원봉사와 캠페인 일만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나 회계 관련 각종 자격증은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배제되거나 짐 같은 존재라고 느꼈어요. 저는 꽃을 안 불러 어린 나이에 너무나 좋은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이 계속되자 휴직이나 사직하겠다는 뜻까지 여러 차례 밝혔지만 돌아온 건 잦은 인사 발령. 김 씨는 보통 3년에서 5년마다 있는 인사 이동을 퇴직 전 2년 동안 4차례 겪었습니다. 결국 야영장 청소 업무로 발령나자 입사 5년 만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공단 측은 어린 나이에 적응을 어려워하는 김 씨를 배려하기 위해 업무를 적게 줬고 인사 이동 전 의사를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 업무의 경우 정당한 인력 재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2012년부터 7년간 공단이 뽑은 고졸 인턴 중 17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전체의 20%가 넘습니다. 15명은 정규직 전환 뒤 퇴사했습니다. 많은 채용이 있었지 기존에는 고졸 채용자가 별로 없었어요. 선발은 되었지만 그들에게 적합한 과업이나 직무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있다고. 김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고 업무상 재해 인정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전남 여수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오늘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나 3명이 숨졌습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그 소리가 들릴 만큼 폭발의 충격이 컸습니다. 먼저 KBC 박승현 기자입니다. 유독성 화학물질이 밀집한 여수안단 한복판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거대한 버섯구름이 형성돼 하늘을 뒤덮습니다. 폭발 소리에 놀라고 화재로 이래가지고 검은 구름이 하늘에 높게 솟아가지고 엄청 놀랬죠. 또 연쇄 폭발이 될까봐.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여수안단 내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펑소리와 함께 추가 폭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발의 충격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들릴 만큼 위력적이었고 검은 연기는 도심에서도 목격됐습니다. 이 폭발로 사고 유독물질 저장 탱크 위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대원 80명과 소방차 40대를 투입해 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상부 플랜지 배관 볼트 연결 작업 중 원인 미상 폭발에서 3명이 작업 중에 있었는데 여수시는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해 화재 수습과 유독물질 하천 유출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2004년 4월에도 저장 탱크가 폭발해 직원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도 넘게 오르고 앞으로 그 상승 속도도 더 빨라질 거라는 예측인데요. KBS 전주방송총국은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고 그 해법을 흙과 농업에서 찾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기후변화가 불러온 농업 위기를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1시간 반쯤 달리면 광활한 포도 재배 단지가 나옵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서늘한 해풍 덕에 좋은 포도주를 생산한다는 나파밸리입니다. 하지만 나파밸리의 포도 농장들도 요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가뭄과 고온이 자주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파밸리에서 30년째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맷 타이슨 씨. 6년 전부터 밭 한쪽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과 그러다 한 번씩 쏟아지는 폭우 등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The biggest fear in this area among grape growers relating to climate change is that it will get too hot to grow quality wine grapes. If the weather is too hot in a growing region for wine grapes, the quality goes down. There's less flavor, less acidity. The wines don't age. They're out of balance.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땅을 쟁기로 갈지 않는 이른바 무경운으로 토양 침식을 막고 화학비료 대신 퇴비를 쓰는 겁니다. So compost environmentally has a huge advantage over chemical fertilizer because chemical fertilizer takes a lot of energy to manufacture. It also stimulates the microbes on the roots of the grapevines. 기후변화로 위기를 맞기는 우리나라 제주도도 마찬가지. 평균 기온이 2도만 올라도 기존 감귤 농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폭염이 되기 때문에 착색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주야간차가 뚜렷이 나타나야 착색이 이제 원활하게 되는데 이제 폭염이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장수 사과도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해마다 늦봄에 찾아오는 꽃샘 추위로 인한 동해 때문입니다. 사과가 이거 뭐 그냥 한 나무에 2개, 3개, 이 큰 나무에 2개, 3개, 4개, 저런 가지는 저 사과 하나도 안 달렸잖아요. 아 참.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된 기후변화. 더 늦기 전에 온실가스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KBS 뉴스 서승씨입니다. (343명) 최근 5년간 부산에서 길을 걷다 차에 치여 숨진 사람들 숫자입니다. 일주일에 1명꼴로 보행자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심지어 인도를 걷다가 차에 치여 숨진 사람이 절반 이상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약하고 사고 다발지에 대한 대책도 부실합니다.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문제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사고 현장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2017년 1월 부산의 한 교차로. 30대 여성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순간 22톤 덤프 트럭이 우회전합니다. 녹색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여성은 트럭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했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걷다가 차에 치여 숨진 343명의 사고 장소를 분석했습니다. 191명, 전체의 절반 이상은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혹은 이면도로나 인도를 걷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무고한 죽음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달려오던 승합차가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을 덮쳤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도우러 달려왔지만 이미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보행하던 보행자를 이 사고처럼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 과실도 문제지만 전체 보행자 사망 사고의 3분의 2는 가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이 원인입니다. 운전자의 사소한 부주의가 길 가던 사람의 죽음을 부르는 겁니다. 일단 보이면 이렇게 멈춰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횡단보도 보이면 차에 갈 의무가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멈췄다가 가잖아. 좌우를 살피고. 신호도 없어도 그렇게 해요. 2년 전 60대 남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횡단보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신호등은 여전히 없고 차와 사람이 함께 뒤섞입니다. 길을 건너려니 승용차가 쌩 지나갑니다.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원칙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신호등 여기 신호등 있으면 좋은데 신호등이 없대. 사람이 좀 많이 지나가면은 좀 멈춰주고. 올해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보행자 교통사고는 지난 9월까지 1,535건. 이 가운데 길을 가다 차에 치이고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보행자가 벌써 40명을 넘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